하겠습니다. 보통 이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집중을 유지하는 시간이 한 90분 정도랬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은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네 분들이랑 또 추가로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소개받으셨고 이후 토론을 진행하실 5분의 토론자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하시는 업무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화여대의 식품영양학과의 권호란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풀무원의 식생활연구실의 남기선 실장님. 네. 세 번째로 우리 처음에 인사말도 해주셨죠. 한국아메이의 조양희 전무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비자원의 정윤희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일부 주제 발표에 우리 좌장을 맡으셨던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중근 본부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5분이 이제 토론을 한 5분 정도씩 제가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토론을 진행하시고 토론을 진행하시면서 뭐 주제 발표하신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의 이제 토론 진행이 끝나고 상황 봐서 이제 플로어 쪽에도 질의나 또 코멘트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권호란 교수님부터 먼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 연자들을 통해서 웰니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배경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해서 산업이 제품과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김우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닥터 헌트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그런데 웰니스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정확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그거 잘 캐치했어요. 그러면 필요하고 산업이 부응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것으로, 그러니까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오인할 수 있을지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풀이해서 느꼈지만 만일에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보고 정말 인식을 통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산업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지하지 못하면 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라는 문제를 장태수 교수님께서 얼핏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웰니스 산업이니까 이제 질병의 치료가 아니다. 예방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건강 얘기했을 때 무조건 메디컬이라는 개념이 왔던 것에서 벗어나자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사용됐던 지표는 다 소용이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나올 터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는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주도적인 사업이 와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이런 필요에 따라서 학계가 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의 정의를 명확히 주고 이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검사를 많이 아까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검사했는데 그 결과치가 굉장히 미약한 것이죠. 그래서 유전검사도 많이 했고 뭐 10개, 20개 카테고리별로 검사했는데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판정해 줄 수 있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툴은 많이 있으나 기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라는 것인데 그 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준치를 만드는 작업도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산업이 잘 부응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잃을 것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정의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그것을 위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준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산업체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메이가 좋은 시작을 해주셨지만 그 전체를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되는 국가 과제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명제를 크게 던져보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남기성 실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노화가 와서 안경 좀 끼고 네, 제가 사실 이거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웰니스 산업으로서 좀 제안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웰니스라고 하면은 건강이 기본이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이 기본인데 그 건강은 WHO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이제 신체적인 건강만을 저희가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모든 그 포괄적인 안녕의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웰니스 산업도 역시 그동안 하던 어떤 신체적인 병의 치료나 또는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것, 또 연명하는 것 그런 것만이 이제 목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웰다잉이 요새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웰다잉 할 때까지 웰비잉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어떤 것이라도 그게 제품이든 또는 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 지원 산업도 다 이런 그 웰니스 산업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나왔지만 웰니스 산업의 주요 핵심자는 일단 고령자고요. 이제 고령자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혼자 자립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반건강인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IT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 그런 걸 통한 이웰스 관련 연구와 산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들이 지금 만약에 궁극의 사용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유용성이 조금 부족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고령자를 포함을 해서 그 웰니스의 장애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지금 비만이나 당뇨병, 뭐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생활습관 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활습관 병이라는 거는 그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그 습관에서 이제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 방법도 역시 나쁜 습관이 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또는 교정하고 개선해서 이제 유지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기기나 그런 걸 활용해서 건강지표를 이용해서 저희가 뭔가 진단을 하고 뭐 그걸 진단을 통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선이 유지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실제로 장기적인 이제 웰니스는 좀 담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저는 영양관리 서비스인데요. 특히 이제 생활습관 병과 같이 질병의 이제 예방이나 또는 지속적인 내용 관리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영양관리 서비스 같은 것이 반드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 내부에서 또 이제 외부의 어떤 CS 활동으로서 이제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이런 이제 영양관리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단순한 영양 교육을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저희가 어떤 맞춤형 건강식이라고 하는 식사를 이제 솔루션으로 같이 제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큰 거를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1인 가구, 뭐 맞벌이 부부, 노인 가구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활에서 실제로 가정 내 식사 준비를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영양 상담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드세요 하고 가르쳐만 주기 때문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맞춤식 건강식 같은 거를 같이 도입을 해서 영양관리 서비스를 하면 그 효과를 훨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웰니스 그런 영양관리 서비스가 이제 웰니스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웰니스 그 영양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차후에 이제 예방하기 잠재적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현재 그 중장년층이 계신 곳이 이제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할 경우에 향후에 이제 환자의 치료라든가 관리에 사용되는 그런 경제적 비용 그런 걸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국의 경우에는 직장 구성원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직장인이 건강을 하면 궁극에 있는 기업의 비용 절감도 생기고 이제 생산성 향상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이제 운동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좋은 식사나 이제 간식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또는 건강정보 게시, 금연이나 음주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저희 그 풀몬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런 이제 웰니스 프로그램의 실행이 되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오너나 뭐 경영진이 이제 그분들 이제 인식이 중요한 거죠. 인식이 중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제 이끌어내는 수준인데, 추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부라든가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이런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을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산업적 측면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웰니스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려면 산업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요자 국민이 이제 일단 이를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 정책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단순히 무상 혜택을 이제 요구를 하는 수준이거나, 또는 은퇴 후에 이제 경제력이 없어서 또는 그런 요구가 부족하다면 이제 웰니스 비즈니스가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의 니즈가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이제 물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현재 이제 걸림돌로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수요자의 인식 부족,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관리 서비스 같이 우리나라에서 마치트 상담이라든가 이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거에다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이고요. 이제 그걸 제외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은 이런 영양관리 서비스 산업이 이제 의사법 또는 의료법 뭐 이런 거에 약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사법이나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레이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헬스케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웰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니즈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 내가 지갑을 열겠다, 이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될 때까지는 아마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조금 일부 부담을 지원하는 방안 그런 거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하자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이런 웰니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공을 하려면 산업이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행 법제도에서 문제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공적 보험 같은 거는 적용이 될 수 있겠는지, 또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강관리 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원책 등 같은 것이 있어서 웰니스 산업을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문화산업부 사람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걸. 제가 이제 웰니스 관련 이 주제 발표를 드리면서 웰니스를 쉽게 우리말로 풀면 뭐가 될까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행복하게 잘 살기 어떨까요? 행복하게 잘 살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조양희 전무님께 다음 토론 드리겠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 근데 저 긍정적인 사람이긴 합니다. 긍정이 웰니스의 기본 출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왜 우리가 웰니스를 해야 되나, 요즘은 뭐 why, how, what 했을 때 why에 생각을 멈춰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경영학책에서. 그래서 Y에 멈춰 생각해보면 Y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은 how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있을 텐데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얘기 나온 거지만 권호랑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장태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 웰리스 산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남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산업은 제품 만들고 R&D가 최고였어요. 지금은 R&D가 최고가 아닙니다. R&D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무조건 갖다 앉히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수요가 있는 그곳이 수요가 전형적으로 이 웰리스 산업은 이 저희들이 보는 그 각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이 틀리고 생활 습관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빅데이터가 중요하죠. 아까 장 교수님도 굉장히 강조하셨지만은 어디서 데이터를 읽어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그것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배급을 들여서 지금 뭐 저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스탠포드 대학이 저희가 무상 비정한 거기 때문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계속 빅데이터들이 쌓여 나가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미래가 나가는 정말 우리의 트렌드를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는 지금은 제품을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비스를 사는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가치를 삽니다. 소비자는. 그리고 국민들은 가치를 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품과 서비스가 아닌 가치를 소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융합된 것을 만들어낼 때 그 소비자가 과연 살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것들이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융합이라는 관점을 좀 하나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웰리스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융합적인 분야고 저는 그냥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만